2부로 시작한 제목은 문재인스러운 중앙일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극렬하게 반대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8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다음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곧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조금씩 견해가 한국의 핵무장,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이며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며 북과 대화했던 박정희, 핵무장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입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계획을 강제로 좌절시켰던 미국의 정책은 불변이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린드와 프레스 부부 교수는 작년 10월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해줘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한다고 그런 증언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할 때라고 뉴욕타임즈에 글을 실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카고가 핵 우산으로 위험해지는 한미 확장 억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온다. 국제 정치가 어느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조차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체 방어력을 강화했다. 한국의 핵무장 담론은 북핵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비장의 카드조차 공론하지 않는 것은 국익 극대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 북한 비핵화 시켜 중국 안 나면 우리도 무슨 핵무장 할게. 이런 지렛대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맹도 안보를 100% 책임지지 못한다. 1960년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닥치고 핵무장을 선언한 이유다. 핵과 동거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박정희에게 길을 물었다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 그의 치적에 공과 과가 있지만 싸우면서 건설하여 안보와 경제 두 토끼를 잡은 식견은 오류가 없었다. 평화는 구걸에서 얻을 수 없다.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대화에 나서야만 당당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박정희 서거 이래 지음하는 단상이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극렬하게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연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핵무장하면 안 돼. 그리고 핵 전술핵도 남한에 배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문 2개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기고문입니다. 남한의 핵무장, 야 남한의 핵무장 한다고 그러지 그거 김정은이 바라는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제목에서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주요 부분을 읽어봅니다. 남한의 핵무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도한다. 김정은이 지금 남한의 핵무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불꽃을 연이어 튀기고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에 전개한 유례없는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교활한 꼬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려들지 말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은 전자가 들렸어요. 저는
남한의 핵무장을 김정은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할 것 뻔하고, 그러면 남한의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국민적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최후의 수단인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단계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 정부는 대북 압박, 중국과 러시아 설득, 한국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은 핵까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중앙일보의 또 다른 칼럼이 오늘 실렸어요. 그거를 또 소개합니다. 두 번째 칼럼입니다. 위성낚시인데요. 이분은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며 그리고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장입니다. 리셋 코리아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홍석현 씨가 만들었어요. 리셋 코리아는 한국의 핵 개발이 대안일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써야 하는데 한국처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제재를 견디기 힘들다. 제재에 맞서려면 국민적 단합이 있어야 되는데 남남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음 대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인데 여기에도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반대한다.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아도 단시간 내에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 그동안 북한의 위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지키면서 비핵화를 요구해왔는데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 정작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며 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때보다 심각한 대립이 생길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사시에 미국이 핵우산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외교로 미국에다가 확실하게 우산을 제공해달라.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성낚시의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일보의 두 사람의 주장, 손기웅 전 국통일연구원장과 그리고 위성낚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위성낚시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앙일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연일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문재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협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치해라. 협치 안 하면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협치해. 그리고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치해, 협치. 협치를 하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앙일보가 강력하게 협치를 주장하고 있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칼을 거두어들일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가져서는 안 된, 북한의 핵 때문에 남한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앙일보를 감시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물론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앙일보를 의심하고 그리고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제가 지난 주일인가 이런 보도를 한번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고양시 현장에서 공사 아파트 현장이었다고 그래요. 대규모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커다란 규모의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내부에는 80년대, 90년대 물건들이 다수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국방부 분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촬영도 못하게 하고 민간의 통제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으면 뭐 지금쯤 그 결과를 국방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발표가 없을까? 저만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 후속 보도를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매우 뭐라 그럴까 관심 있는 사항이죠. 근데 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건 즉각 발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중간 결과, 중간 조사 결과 별거라도 발표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중동 같은 언론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독립 언론인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감시해야 되고 조선일보도 감시해야 되고 동아일보도 감시해야 되고 여러 신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언론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업 광고를 하겠습니다. 잠도깨비가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전류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정전기가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 의학적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전기를 빼는 정전기를 빼는 그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몸에는 1.053V의 전압이 있는데 어싱 패드에 이렇게 딱 손댄 거 보이시죠? 맨살이 닿자마자 0.005V로 뚝 떨어졌다.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도깨비가 어싱 패드 출시 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트 세트를 잠도깨비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어싱 패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대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저는 안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때 물론 하고 자는 건 물론이고 컴퓨터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낮잠을 잘 때도 사용합니다. 이 안대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각이긴 하지만 전화를 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안대, 그 다음에 어싱 패드 그리고 잠도깨비 매트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힘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